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럴라이프 김홍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퇴직금 1억 원을요 매월 100만 원씩 인출하면 과연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퇴직금을 금고에다 넣어놓고 인출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인출할 텐데,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에 따른 인출 기간은 또 몇 년 정도로 바뀌게 되는지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봉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에서는 여러분들 연금절세와 관련된 궁금사항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답변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퇴직금 1억 원을요 월 100만 원씩 인출한다라고 가정했는데 운용이익이 한 푼도 없다. 자, 이때는 8년 3개월 정도 인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운용 이익 없이 인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예금금리만큼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때는 또 몇 퍼센트 정도, 몇 년 동안 인출 가능한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운용 수익률 2.5%면 상당히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인출 기간은 그냥 인출하는 것보다는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5%의 운용 수익률로 내가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한다면 인출 기간은 9년 4개월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는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인출해야 돼요 판단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운용 수익률은 3.5%까지는 조금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만약에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15년으로 한번 놓고 보면요, 이때는 운용 수익률이 약 8.5%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는 인출해야지 한 29년 정도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내가 1억 원에 대한 퇴직금의 운용 수익률은 11.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출 기간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평균 11% 이상의 평균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 기간도 상당히 길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면서 동일한 평균 수익률이 발생되는 구조는 아니고 수익률은 오르락 내리락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출하는 첫 해부터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생각보다 빨리 많은 자금들이 훨씬 더 일찍 고갈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나는 내가 시장이 좋을 때 운이 좋아서 인출을 시작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때는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연금 인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1억 원을 가지고 100만 원씩 인출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오랜 기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운용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만약에 반대로 퇴직금 1억 원에 한 50만 원씩 우리가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때는 조금 더 인출 기간이 개선됩니다. 자, 그러면 운용 수익률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인출하게 되면요, 인출 기간은 무려 16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인출 가능하게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안전한 예금으로만 운용하더라도 2.5%로 운용하더라도 무려 21년 동안의 자금을 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가 되면 25년, 그리고 4.5%가 되면 31년, 그 다음에 5.5%가 되면 46년. 자, 그리고 운용 수익률이 6.5% 정도가 연평균으로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퇴직금 1억 원을 가지고요 매월 50만 원씩 평생토록 인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기간 내가 연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인출 금액은 대체적으로 낮을수록, 자, 그러면 무조건 낮추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생활자금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정도의 적정 인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높을수록 오랜 기간 연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적정 인출 금액을 찾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비중의 설정 앞서서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은 금리형 ETF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의 기대 수익률은 약 한 2.5%, 그리고 우리가 흔히 S&P 500에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얘기하니까, 위험자산은 S&P 500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선택하시고요. 이때 기대 수익률은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투자 비중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 6%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얻고 싶어요 판단되시는 분들은 안전자산의 그래도 50%에 대한 비중을, 그리고 위험자산의 50%에 대한 비중을 반영해서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나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기대 수익률은 4.5%만 돼도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안전자산의 70%, 위험자산의 30% 정도의 비중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의 최소한 그래도 30% 정도는 확보해 주시고요. 나머지 70% 비중을 위험자산으로 운용하게 되면 이때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7.75%로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금 1억 원 기준으로 우리가 적정 인출 금액을 산출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 기간 우리가 연금을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퇴직금 1억 원당 약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선에서 인출 전략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위험자산의 100%를 반영해서 투자 수익률이 일단 내가 은퇴한 첫 해, 인출하는 첫 해의 수익률이 좋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위험자산의 100%를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잘된 선택일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내가 인출하는 첫 해에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위험자산의 50%, 안전자산의 50% 정도 비중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은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정 인출 금액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금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1억 원을 가지고 평생 연금을 인출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정선에서의 연금 인출 금액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연금 인출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럴라이프 김원군의 연금절세 Q&A 코너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